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5월 FOMC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 3대 지수는 일제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낮아지고 그리고 은행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경계감이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0.9% 밀리면서 2,500선을 위협받았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1.45%까지 떨어지면서 84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이 무서웠는데요. 어제의 상승분을 결국은 오늘 다 돌려줬습니다.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이 변동성 높은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만 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단단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황부터 크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오늘 새벽에 발표되죠. 25bp 인상이 확정됐는데 FOMC를 앞두고 월스트리트가 투아투스탑이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때 연준이 지금 긴축을 멈추기에는 너무 뜨겁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어떤 스탠드를 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래저래 다시 돌아온 파월의 시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은행 리스크입니다.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리스크가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은행인 패괴스트 뱅코프의 주가가 2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악재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악재인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유망한 섹터를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고른 부분이 바로 LFP 배터리 그리고 LPG가 있습니다. LFP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글로벌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정부가 지금 최고 성능의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든든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2부에서 LFP 배터리 산업을 봐야 하는 이유 저희가 짚어드리고요. 당연히 필살기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LPG입니다. 페라이트에 시선이 쏠린 요즘 지금 미리 살펴볼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의 흐름을 맞춰서 성장하는 건 물론이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 이후에 본격화된 미국 대선과 엮어서도 저희가 볼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LPG와 그리고 LNG 두 원료의 차이점도 세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켜서요.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타점에 신 그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꽉꽉 채워주실 우리 오스카 전문가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만에 5개의 종목을 업데이트해 와 주셨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황금알 종목이죠. 에코플라스틱은 이번 달만 무려 5번의 공약으로 45%의 수익 쌓아주셨고요. 렐크 머티리얼즈, 유니온, 삼천리까지 4% 육박하는 수익 각각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성홀딩스도 13%로 두 자릿대의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이 힘들었던 4월 말에도 SNS텍 4.35%, 유니온은 한 번 더 확인되시죠? 5%의 수익으로 총 1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아래로도 DR텍, 하이브까지 수익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2분기 통합 수익률이 벌써 170% 넘는 수익률을 쌓아주고 계십니다. 1분기에도 이미 500%를 터치하시고 달려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셨을 때 50분까지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가져다 대셔서 스캔하시고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방송만 보지 마시고 꼭 장중에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장되는 수요일 밤입니다. 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카스카 오스카입니다. 오늘 장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FOMC 기준금리를 결정을 거의 코앞에 뒀었죠. 지난번 방송에는 막 몇 주 남았다, 뭐 한 달 남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조금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1% 가까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조금 이제 장박판에 올려주는 듯 하면서 애매한 분위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러한 증시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건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말 그대로 어떠한 돈을 빌릴 때 이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시기가 됐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요, 연 8번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패드워치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남아있는 기준금리 결정 횟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5, 6번. 그러면은 지금까지 5월달 되기까지는 2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5번의 금리 인상.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4번의 금리 인상이 5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5.0에서 5.25, 다시 말해서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예상치는 거의 비껴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대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 예상치가요. 한 달 전부터 25bp 인상이 우세한 쪽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에 나왔던 이 조정은 잠시 일시적이고 마지막 조정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25bp 인상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결정 후에 이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앞으로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다양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저는 전례 없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봅시다.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랑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역사상 전례 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우리나라는 동결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약 2포인트 조금 안 되게 지금 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제 달러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데 이번에 동결을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5월 25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이거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죠? FOMC 회의록.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조금 있다가 시간차를 두고 약 3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 FOMC 회의록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 FOMC 회의록이 나가는 건 지난번 기준금리 때도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창용 한흥 총재가 내린 결정은 동결이었죠. 이번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시간이 지나고 이때 당일날 와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피봇, 다시 말해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막말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지방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게 되면 이제 파산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분들. 미국의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백악관에서도 많이 오고 가고 하원 의장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때 그런 얘기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버틸 체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나요? 잡히진 않았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인데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체력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조는 어느 정도 낮춰질 거다. 그런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기다려왔던 부분이 바로 이 파월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점을 폐기하겠다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죠. 연준과 미국 재무부 제닛 옐런과의 상당히 마찰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해서 파산 신청 이런 거 계속해서 증시에 안 좋은 영향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파월이 대쪽같이 지금 밀고 있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만 잘 넘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역사상으로 5월 달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통계치가 있는데 5대 5가 되었습니다. 지금 딱. 왜? 이번 달 5월 스타트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기점이 되겠으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제 예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뽑아낸 오늘의 필살기 종목 그리고 기대할 만한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 은행에 대해서 지금 파산 신청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는 이제 JP 모건에서 우리 거래하다 보게 되면 거래원 창구에 JP 모건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바로 그거 맞습니다. 거기서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갑자기 팩웨스트라는 지방 은행이 하나가 거의 낮아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낙폭이 마이너스 27.78%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상태죠. 앞으로도 몇 가지 은행들은 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원래 처음이 다들 어렵잖아요. 처음 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은행에서 지급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진짜 위기가 왔구나라고 했는데 누군가 또 사주게 되고 또 누군가 또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야무야하게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에 나올 진짜 악재란 악재들은 웬만하면 다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딱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밤에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오게 된다고. 그리고 파월이 이제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건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진짜 증시는 빡 로켓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창용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국은행 총재죠. 미국의 긴축 사이클 종료에 가까운 듯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금리를 내리는 거는 아직 모르겠으나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지금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그걸 피부로 와닿고 있고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항상 본인이 동결 내지 어떠한 다음번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뭔가 꼭 앞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저는 괜찮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번 글로벌 증시 현황에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힌트를 제가 드리려고 오늘 갖고 와봤어요. 유가 하락에 물가가 3%를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요지부동.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기름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자,
5분목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제 이렇게 하락 나온 거거든요. 오늘까지 제가 오늘 한 2시쯤에 캡처한 내용인데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빠졌으면은 와, 이거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기를 유가라는 건 이렇게 요동을 많이 치고 돼 있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약 4월 달부터는 엄청나게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와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부분의 변동성이 꽤나 독특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에 하락한 부분이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천연가스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섹터가 뭐였죠, 여러분들? LPG죠?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는지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재선 도전에 공식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랑 최고령 대결 가능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두 분께서는 정말 서로가 으르렁으르렁하게 되고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양 당이 아직은 조금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두 후보들의 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나이가 바이든이 조금 더 많습니다. 8살, 82세 그리고 트럼프가 78세입니다. 대단하시죠? 네, 정말 정정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빨간색 박스친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필살기 종목과 아주 연관이 깊기도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서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게 너무나 첨예하게 다릅니다. 공화당인 트럼프는 화석연료는 아직까지 더 떼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시기상조이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펼치고 있고 반대로 바이든 민주당 현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선 기후변화랑 파리 이후 그리고 넷째로 말하는 겁니다.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기업 중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이 태양광 1등주가 있습니다. FSR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 52조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가 2차전지,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질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2차전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차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만한 바로 그 종목이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FOMC의 결과는 25bp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진 않았지만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 이 한마디가 나온다면 시장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5월엔 증시를 떠나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5대5의 비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이 에너지 섹터에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그 기회 우리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두둑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꼭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수익률을 벌써부터 다 쌓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면요. 정말 홀로 헤쳐가지 않는 정말 든든한 시장 해가실 수 있었는데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3.75%, 에코플라스틱은 한 번 더 수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5.83%의 수익을 더 쌓아주시면서 한 종목으로도 45%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셨고요. 또 유니온, 대성홀딩스, 삼천리까지 수익을 쌓아주셨는데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13.13%의 수익을 그리고 아래로도 하이브, LNF, 이수페타시스까지 짱짱하게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2분기의 수익률이 지금 170%를 넘으셨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리뷰를 들어볼 차례가 왔는데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던 에코플라스틱, 유니온 이미 수익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살짝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아이도 좀 체크가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언제 타점을 잡아주신 건지. 사실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는 상당히 두드러지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무서워서 들어가기 네, 맞아요. 어려웠을 겁니다. 네네. 연이은 하한가 중에서 이게 제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왜 네네. 이렇게 됐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타점을 잡을 만한 자리가 왔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딱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진입을 했고 여러분들이 노랑톡방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실시간으로 반응했을 때 시장 상황에서 먹을 만한 구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도 그런 걸 잡아내야 되죠. 아, 너무 하락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혹은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던 분들도 그렇고 많은 공포에 쌓이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수익으로까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님께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통합 수익률 170.47%를 전문가님 혼자서 가져가신 게 아니라요. 노란톡방 계셨던 분들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수익률 리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 노란톡방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익률 정말 저도 잘 내고 있습니다. 1분기 목표 수익률 이거는 정말 말할 때마다 입이 아픈 수준인데 500%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501%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2분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월 달까지 이제 오늘까지죠. 포함을 했습니다. 170.47%인데 1, 2, 3월 달 있죠. 이번 연도 1, 2, 3월 달도 약 세 자릿대 수익률 평균적으로 잘 가져갔어요. 평균 대부분 한 160% 정도 될 겁니다. 166점 몇몇 될 건데 이 정도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공략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2분기 목표 수익률도 동일하게 1분기랑 동일하게 500% 잡았습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1000%가 잡혔는데 그럼 3, 4분기도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3, 4분기 500. 4분기도 500. 그러면은 저는 1년에 2000%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겠죠. 여러분들 언제 들어와도 크게 이제 빨리 들어오면 더 좋긴 하겠죠. 1분기, 2분기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얼마의 수익률을 냈다? 674.50%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공포 심리도 상당히 좀 많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먹을 만한 자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네. 재룡전기,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짱짱했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해줬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던 그런 종목들도 분명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재룡전기 한 종목만으로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 수주 잔고에 대해서 제가 꼭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의 수익률, 그 밑으로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있죠. 23%, 그 밑에 3%, 5%, 7%, 6% 가까운 수익률을 내게 되면서 50% 넘는 수익률을 계속 갱신을 했죠. 그 밑에 여러분들 유니온 이거 정말 요즘에 많이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예. 막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라이트 마그네트,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 이거 분명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밑에 대성홀릭스, 삼천리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있어야 되죠. 왜? 이러한 이슈들은 장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장중에서 연이은 하한가 쪽에서 공포 심리에 이제 있을 때 가격이 여러분들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진입합시다 해가지고 13% 그리고 3% 여기 옆에 세 방도 있습니다. 5% 이렇게 야무지게 챙겨가는 그런 수익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자, 에코플라스틱 좀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재공략할 겁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갖고 왔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야, 55.07%, 8%, 6%, 23%, 7%, 3%, 5% 이렇게 제가 빨간색 화살표 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갱신이 되는데, 제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맨 처음에 장대 양봉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종목은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재공략도 할 겁니다.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제 노랑톡방 안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봐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 여러분들 대쪽같이 믿고 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방송에서 4월 26일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종목은 더 갑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더 그릴 거예요. 필살기 종목만 잘 봐도 여러분들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 말이 이거 한 종목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날 동시에 똑같이 갖고 왔던 필살기 종목이 바로 그 다음에 유니온이었습니다. 9,400원에서부터 9,870원까지 그리고 만원대 돌파하는 이 돌파 매매까지
오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더 나왔죠. 누적으로 8.63%.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재공략할 겁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될 수도 있고 유니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페라이트 마그네트 관련주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 오스카가 방송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종목의 차트는 여러분들 이제 시세의 분출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오스카가 오늘 갖고 온 필살기 종목은 무엇이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제가 갖고 온 필살기 종목은요. 자, 조금만 있다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딱 일주일 전에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유니온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은 6번의 공략으로 총 55%를 한 종목으로 챙겨주셨고요. 유니온도 2번 공략하셔서 합 10% 가까이 챙겨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재공략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나는 지난주에 못 들어와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만큼은 계속해서 수익을 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영어로 된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검색하시고 타점의 신 그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테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 테마가 네. LPG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 엔터도 핫하고 그리고 히토류도 핫한데 굳이 LPG를 가져와 주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 잘 가는 거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네.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거 핫했습니까? 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여섯 일곱 개 나왔는데 6개. 대부분 다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이슈가 네. 시간은 뭐 조명받는 시기가 조금 그 중간에 다른 또 강한 섹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지금 이 주도주처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PG가 이제 히토류처럼 이제 그렇죠. 이어서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차트를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차트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테마 자체를 LPG라고 갖고 왔는데 이 LPG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추억 속에 있는 바로 요 빨간색 깡통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 그 옆에 LPG 선, 그 옆에 LPG 탱크. 다시 말해서 오늘은 이 가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러우 전쟁 하면서 이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LNG, 액화 천연가스 이 관련해가지고 근데 오스카님 오늘 갖고 온 건 LPG인데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오늘 LPG라는 걸 접근하려고 여러분들한테 LNG와 LPG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건데 살짝 그 교양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에코플라스틱 못 믿었던 분들이 있죠. 이 종목의 대쪽 같은 그 믿음, 엄청난 그 믿음이 있어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봅시다. 유가 하락에 물가 3%.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일 차트인데 오일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일봉상 보세요. 여기 언제입니까?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65불에서 82불입니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반대로 조정도 시원하게 나와줍니다. 특히 하루 만에 어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 어제 하락이 요 차트라고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변동성이 극심해요. 그러면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좋느냐 그런 부합한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페라이트 마그네트 같이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같은 그런 삼화전자 같은 그런 종목이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LNG와 LPG의 차이점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한국가스공사에서 조금 빌려왔습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있던 이 빨간색 통은요. LPG가 맞아요. 그럼 LNG는 무엇이느냐? 가정용 가스랑 대형차 연료에 들어가는 CNG 있죠. CNG가 뭐냐면 우리
버스 있죠. 천연가스 버스라고 이게 가끔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에 사용되는 건 LNG. 그리고 LPG는 금속 절단과 용접 그리고 소형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차 가끔 보게 되면 택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뒤 트렁크에다 뭐 넣을 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트렁크 이제 차 열게 되면 무슨 폭탄 같이 이 트렁크 안에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LPG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제가 예시로 들어왔던 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가정용 가스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대형차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금속하고 소형차 연료에도 대부분이 이 가스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요. 내 주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에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있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그런데 LNG, LPG 어떻게 다른 건데? 자, LPG는요, 여러분들, LNG는요, 여러분들 땅속 여기 있죠, 메탄가스 있죠. 예, 요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이 다릅니다. 이 끓는 점 원유를 캐가지고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도씨에서부터 끓는 게 LPG 가스가 되는 거고 방금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내는 게 LNG입니다. 제가 이거 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LPG라는 거 그리고 LNG라는 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제가 오늘의 필살기 종목을 갖고 온 이 종목에 대해서 오스카가 이래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PG의 용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과 상업용, 우리 음식점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음식점 뒤쪽으로 이제 화장실 갈 때는 보게 되면은 요거 막 줄줄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가정과 상업용에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차량 연료, 주유소 갔을 때도 이런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원료용,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별 5개 부분인데 아니 석유화학 원료용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쓰이는데 해가지고 좀 더 갖고 와봤어요. 바로 이런 부분. 도시가스, 산업용, 그리고 분사제형 원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그리고 요거. 도시가스. 여러분들 가스 난방비 청구서 보셨죠? 어땠습니까? 큰 폭으로 올랐을 때 20-30%, 많게는 40%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번 겨울에 받아본 고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잠깐 이슈가 있었을 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용. 우리나라는요. 수출하고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 철을 다뤄요.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금속을 재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속이 여러분들 뭐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건가? 아니죠. 용접을 하게 돼요, 대부분. 근데 용접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산소 용접도 분명히 있지만 가스 용접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되는 필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사용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가스라는 건 정말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잡힐 거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봅시다. 한국전력하고 좀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이 가스에 얼마나 매출이 많이 잘 나오냐. 한국전력.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스 그리고 전기를 비교할 건데 한전의 영업추이 많이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엄청난 적자 경영. 그리고 이걸 버티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이 15조입니다. 야, 영업이 잘 될 때도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3조였어요. 그런데 흑자를 냈을 때 4조, 2020년이죠? 2020년에 3조 원이었는데 불과 지금 2년 만에 적자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채 증가율이 5배가 넘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와중에서 여기 공공기관 영업이익 현황을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 부동산 부분 그리고 여기 한국전력공사 여기 있죠. 영업 손실이 어마무시해요. 이거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죠? 뭔가에서 막 메꿔야겠죠. 저는 근데 이걸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이 가스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급한데 전력 사용량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가스 사용량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뭔가 밀어주는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호재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봅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그 글로벌 증시 상황.
제가 이제 두 대선 후보들 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초고령자 두 분께서 지금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주장하는 부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서 환경 부분에 바이든이 기후변화 극복 앞장서야. 이거 제가 작년 11월 방송 나왔을 때도요. 이 유럽에서 불고 있는 이 넷제로 다시 말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다. 지금 뭐 러우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상당히 잊혀져 가는 듯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럴 거예요. 이게 언제 부각이 되느냐? 여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왜?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게 되면은 이 환경, 탄소 중립에 대해 상당히 이슈가 다시 나올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 오스카가 밀고 있는 그 종목이 이번에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네, LPG의 개념부터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지하에 묻혀있던 천연가스를 깨끗하게 정제한 게 이제 LNG, 그리고 원유를 단계별로 증류해서 얻은 게 LPG다라고 해주셨는데요. LPG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와 그리고 또 비교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로 다른 그 입장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떤 정책 그리고 좀 주목받는 거에 따라서 네. 이 LPG도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무조건. 그러냐면은 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네. 이 바이든하고 이 트럼프의 처음 이제 대선 막 그 엎치락뒤치락 했을 때 진짜 하루 걸러서 주도주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이든이 이제 투표 단계에서 우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기억 잘 떠올려 보세요. 맞아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쫙 오르다가 트럼프가 이긴다 하게 되면 화석연료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 대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키워드가 잡혀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주도하는 테마가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 금속 같은 경우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종목 뭐죠? 페라이트 마그네트. 네, 희귀금속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생각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네. 2차 전지, 전기차, 자동차 이 부분이잖아요. 필수 불가결의 환경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오기 전에 그럼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미리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데뷔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필살기 종목과 관련된 이 종목부터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검색하시고 타점의 신 그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필살기 종목도 이제 또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해서 제가 필살기 종목을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익률표에 답이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전문가님께서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유니온 이렇게 두 종목을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5.83%를 에코플라스틱으로 챙겨주시면서 총 6번 공략하셔서 55%를 한 종목으로 쌓아주셨고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3.63% 챙겨주시면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총 2번 공략하셔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주 빠른 포트를 쌓아주시면서요. 2분기 통합 수익률이 170%가 넘었습니다. 2분기도 500%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우리 오스카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꼭 50분 전까지 들어와 주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더 궁금한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야 필살기 종목이 무엇이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살기 종목 LPG 관련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셰일가스 유가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LPG의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1,343억 원입니다. 아니 오스카야, 야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이 너 움직일 거라고 봐? 우리가 수익 구간이 분명히 있다고 봐? 예,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니? 여러분 주식 숫자 보세요. 품절주입니다, 여러분들. 품절주예요. 예. 이거는요. 요즘 최근에 있던 그 이슈와는 조금 많이 거리가 먼 곳입니다. 왜? 애초에 그룹주예요, 여러분들.
그룹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제가 계속해서 한국전력과 그리고 오늘의 필살기 종목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좀 차이를 보세요. 자, 상당하죠. 왼쪽은 이제 다 빨간색, 모든 게 다 호실적.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전력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자, 보게 되면 최근 순이익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은요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예, 3% 증가했지만은 이 순이익이 2,500억 원 수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출이 얼마가 났을까요? 자, 봅시다. 8조 원 나왔습니다. 자,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이하게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했던 2019년도와 2022년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때 어떤 일이 터졌죠? 팬데믹, 코로나. 이때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은 힘들어했던 그 시기에 이 기업은 이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오히려 엄청난 상승, 퀀텀 점프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이 구간에도 상당히 호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줬다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국전력을 보세요. 오히려 한국전력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잘 못 견디면서 하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비교 대상군의 시가총액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전은 12조 그런데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1조 원 규모입니다. 12배가량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적정 주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적정 주가가 과연 어디 있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미리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페라이트 마그네트 관련해가지고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이 불과 어제만 해도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막 핫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이쪽을 좀 사용한다네, 페라이트 마그네트, 다시 말해서 히토류를 조금 더 제한을 한다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왔었지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는 감히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이 LPG 관련해가지고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유니온 차트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기둥으로 대쪽까지 뽑아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종목을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재공략할 거라고요. 어디서요? 노랑톡방 안에서. 자, 제가 작년 11월부터 말했어요. 겨울철에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방송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이 넷제로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했을 때 대비해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무엇이느냐? 바로 이런 정책을 22년도부터 했습니다. 22년도 11월부터 계속 지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넷제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탄소 중립 선언 자체를 2020년도 10월에 했는데 2030년도에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해 가지고 24% 감축을 하겠다. 이게 한순간에 뚝딱 되나요? 아닙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기업들이 하나, 두 개, 그리고 대기업 단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끼쳐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달성이 되겠죠. 넷제로가. 그걸 대비하려면은 가스에 그리고 천연가스 요 수요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오늘의 종목인 설명을 해보자면 국내 최대 LPG 유통사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바로 넷제로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2022년 최대 매출액을 갱신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8조 원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의 증가 추세가 보여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게 되겠죠. 돈이 계속해서 기업에 쌓이게 되면 뭘 한다고요, 여러분들? 무상증자나 아니면 유상증자 혹은 그에 따른 호재, 시장 생산 설비를 늘리는 혹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재로 발생하게 되겠죠. 장기간 박스권 수렴하는 속에서 상단 돌파 시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쌓여놓은 엄청난 유보율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검정색 줄선을 쫙 그어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 종목 자체는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게 되면 조정이
필수 불가결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때부터 봅시다. 예.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하락 조정이 계속 나오고 되고, 그리고 다시 박스권 이 하단 지지 라인 중간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또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게 되는 이 필수 불가결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추가 하락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게 되고 또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온 타이밍은요, 그간에 보였던 거래량 대비해서 그리고 이 양봉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놨다.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은요,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 계획을 계속해서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상승세는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천정부지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곧 있으면 나올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 타이밍을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 노랑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빨리빨리 들어야겠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네, 국내 최대 LPG 유통사인 이 필살기 종목은요, 마이너스 영업을 가진 한국전력과 달리 플러스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차근차근 주목을 받을 이제 넷째로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이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를 지금 시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탄소 중립의 추진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 혼자서 찾아가시고 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잡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시세가 포착이 됐을 때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드리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을 할 건 오스카라고 검색하시고 타점의 신 그 방을 누르고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또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전문가님, 이 네. 필살기 종목이 매출도 좋고, 뭐 전문가님은 워낙에나 이 실적 좋은 기업들 다 가져오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매출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그 친환경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무상증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네. 이것 중에 가장 먼저 이 주가를 슈팅해줄 수 있는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이번 여름은 엄청 더울 건데 이번 여름. 분명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다 환경 탓이다 하면서 분명히 이슈가 됩니다. 또 장마도 60일로 그럼요. 굉장히 될 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적인 이슈가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스윙으로 이 에코플라스틱처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요, 전문가님께서 필살기 종목으로 여러 번 가져와 주셨는데 그때마다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6번의 공략으로 지금 5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탄탄한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필살기 종목부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오스카 전문가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FOMC 결과는 오늘 새벽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은요, 5월 달은 팔아라, 이 말이 틀린 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FOMC 결과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혼자서 이 결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내일부터 정말 좋은 장에서 수익들 탄탄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